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응원단과 태권도 시범단 등 방문단 280명이 오늘 오전 경의선 육로를 통해 남측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로써 고위급 대표단을 제외한 북한 대표단의 방남이 완료되었는데요. 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장광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과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북한 응원단이 방남까지 이루어졌고 조금 전에 이제 또 북한 태권도 연맹 총재도 아직 어쨌든 올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고위급 대표단 빼놓고는 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또 오는 과정이 육로로도 오고 배를 타고도 오고 비행기로도 오고 여러 가지 통로가 다 열린 상황이어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13년 만에 응원단 방남이어서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광경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 국민들도 이미 헛갈릴 겁니다. 예. 이 남북 관계가 정말 좋아진 건가? 좀 좋아질래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막혀 있었던 전화, 직통선도 열리고 예. 길도 뚫리고 그것이 육로 또 해로 공로까지 이제 뚫렸는데 어쨌든 이것은 남북 관계 개선이라든지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라든지 남북 관계 동질성을 회복하고 이런 아주 순기능들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일회성으로 끝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려거든요. 예.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을 평화적으로 열고 그것을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핵 문제 해결로 이어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구상과 기대가 정말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것이 이제 관건인데 예. 역시 이제 부정적인 측면도 같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김정은 신년사에서 핵 무력의 완성, 핵 무력의 강화 그러나 평창올림픽은 민족올림픽이고 성공 개최 기원하고 협조하겠다, 대화하겠다. 그러나 핵 문제의 진전이 없이 남북관계 개선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 그런 점에서 김정은이 과거와 같이 위장 평화 공세를 다시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가시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보면서 이것을 우리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대북 제재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응원단이 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거에 응원단이 많이 내려왔을 때는 많은 관심을 받고 주목도 받았습니다만 이번엔 과연 어느 정도가 될지 이것도 궁금한데 오늘 이번에 이제 북한 응원단이 대부분 또 화면을 보니까 20대 젊은 여성들로 많이 꾸려져 있고 한데 이렇게 20대 젊은 여성으로 꾸리는 이런 응원단은 좀 어떤 방법으로 뽑는지 이런 것도 좀 알고 싶거든요. 글쎄요, 뽑는 방법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사실 조금 제한은 됩니다만은 일단 이제 알려지기로는 북한의 예를 들어서 김일성 대학이라든지 또는 평양에 있는 음악대학, 특히 이제 예술의 어떤 천재들이 주로 등용된다고 하는 금성학원 이런 출신들 중에서 가급적 비교적 용무로나 그런 점을 좀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서 선발을 하되 그러나 이제 용무도 중요하지만은 역시 당성이라는 것은 이제 출신 성분이겠죠. 그래서 남한에 왔을 때 어떤 문화적인 충격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선발을 하지 않겠는가. 또 과거 예를 들어서 이제 세 번에 왔던 그런 사례들을 볼 때 우리가 흔히 미녀응원단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역시 용모도 출중하지만은 그런 출중한 가운데서도 북한이 보는 적어도 출신 성분이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발해서 우리 사회에 보내서 충격을 최대한 완화시켜 가면서도 자기네가 노리는 어떤 선전이라든지 체제를 갖다가 이렇게 알리는 그런 어떤 수단으로서 활용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니까 이제 저희 곽준영 기자가 가평회계소에서 인터뷰를 좀 하려고 접근을 했는데 상당히 좀 절제되어 있는 모습이 좀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내려오기 전에 이미 사전에 집합을 해서 교육을 충분히 받았을 겁니다. 내려가면 기자들이 다가올 것이고 물어볼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태도와 말과 이런 건 어떻게 하라고 유의사항들을 충분히 전달받았을 텐데 말은 절제하되 행동은 따뜻하게 다시 말하면 김정은 그런 진심의 의지가 남측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아마 지침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용무를 보면요.
옷을 굉장히 아주 통일된 옷을 입었거든요. 우리 여성들 보면 까만 목도리 또 자주색 그런 이 빨간 외투를 코트를 입고 입었고. 있는데 그러게요. 상당히 아마 비용을 인상이 많이 다 들여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인상도 겨울 좋고 우리 장 실장님 던지기도 말씀하신 하고, 대로 굉장히 아주 엄선해서 뽑고 과거 2000년대 초반 내려올 때는 예. 북한 내에서도 저기에 들어가려고 상당히 뭐 좀 뇌물도 주고 경쟁이 치열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응원단의 리설주 지금 김정은의 퍼스트 레이드죠. 예. 이 리설주도 포함돼서 내려왔던 전례가 있었죠. 예. 어떻게 보셨어요, 웅장님은 보시면서 예술단 박람 보시면서요? 저도 동감인데요. 네. 이 응원단이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게 부산 아시안 게임 때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때 미녀 응원단이라고 했고, 그다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설주 뭐 인천 올 때는 이설주가 퍼스트레이드가 포함됐고 이것 네. 때문에 유명했는데 요즘 약간 제가 이제 탈북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약간 그때보다는 좀 선발 규정이나 지침 변경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더. 너무 치열하대요, 경쟁이 거기도. 그러니까 더 까다로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이쁜 순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이런 뭐 슬림하고 이런 순서로 뽑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거기에도 그야말로 뇌물이 통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대요. 아무튼 뭐 이번에 선수단은 뭐 불과 22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진짜 이 대규모 예술단 태권도나 이거 와서 이번에 보면은 정말 한 달이 통일부 직원 같은 경우는 한 달이 한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그 엄청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우리 국민들로부터 뭐 너 퍼주기 아니냐 저자세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면서 했는데 정말 짧은 기간 내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하늘길도 열리고 뭐 바닷길도 열리고 이런 건데 정말 이번 올림픽이 그야말로 우리가 88 올림픽 때 정말 국운 상승했다 그러는데 이번에 정말 이 막혔던 대화를 여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노력을 했거든요. 예. 이런 걸 볼 때는 사실 우리와 북한과 미국이 지금 추구하는 바가 약간씩 다 달라요. 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은 거 아니냐. 이럴수록 자기들이 의지를 관철하려면은 사실 우리 정부한테 너무 신뢰를 범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예. 우리를 잘 이용해야 되고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막 그 행사 내용을 변경시키고 그렇단 말이죠. 예. 근데 이런 것을 볼 때는 아직도 체제의 차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제 다 오늘부로 이제 거의 다 내려왔잖아요. 내려왔으면 이제 올림픽을 진행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과거 부산, 인천, 대구 이런 경기를 보면서 실망했던 것이 상당히 많아요. 와서 뭐 체제 이 선전하고 그런데 거기에 다시 실망하지 않고 정말 나갈 방향이 정말 남북 대화하고 남북 교류고 그다음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평화를 이끌어가는 이런 모양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게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 또 실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남측 취재진의 관심이 그렇게 낯설어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그 환한 미소로 좀 답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봤더니 응원단이 응원 준비 많이 했냐 뭐 취재진 이런 질문했더니만 보시면 암내다 지금 다 이야기하면 재미없지 않습니까라고 이렇게 또 유연하게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좀 정제돼 있고 엘리트로 좀 추정되는 친구들이 많이 내려왔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북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의미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예. 선발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자체의 뭐 용무라든지 이런 그 능력 자체에 대해서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예. 단지 이제 이미 이제 이번에 네 번째인데 세 차례에 걸쳐서 북한 응원했던 현장을 우리가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과거에 비해서 우리 국민들이 북한 응원단을 아주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처음에 그런 거하고는 조금 틀리다. 또 남북 관계가 그동안 상당히 냉랭했었고 조금 전에 우리 문 박사가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이제 북한의 이런 응원단이 이제 뭐 어제 오늘 다 내려왔습니다만은 내려오기까지의 과정이 사실은 조금 눈살을 찌푸리게 한 그런 상황도 없지 않아 꽤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등등을 고려했을 때 제가 볼 때 뭐 우리 국민들이 너무 경도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올림픽을 축하하러 온 그런 의미에서 환영을 합니다마는 북한도 거기에 걸맞게끔 예. 행동을 아마 제가 볼 때는 하리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또 우리 국민들도 그런 입장에서 이것을 봐주는 것이 적절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수많은 경쟁을 뚫고 오늘 이렇게 남한으로 방남을 한 만큼 이들도 뭐 좋은 응원을 펼치리라라는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습니다. 과거의 응원단들의 뭐 응원 모습이나 이런 걸 빗대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있을 응원단의 응원 모습을 좀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과거에 좀 어떤 응원 방식이 있었나요? 예, 이 상당히 세월이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2002년 또 2005년, 2003년, 5년 그렇게 이제 그때 당시는 사실 북한이 1차 핵실험을 2006년에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1993년에 1차 핵위기가 있었고 2002년에 2차 핵위기가 있었는데 2002년, 3년. 그러니까 사실 북한 핵 문제가 본격화되기 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5년 사이에는 6자 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비핵화를 위한 그런 협상들이 진행되고 있었고 남북 대화가 본물처럼 이어졌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미녀 응원단이 내려와서 이제 이 응원을 하고 공연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기대감이 많이 있었던 예.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미녀들로 구성된 응원단들은 우리 남성들 원래 남남북녀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예. 이 미녀 응원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지금 뭐 보니까 휴게소에서도요. 예. 그 우리나라 국민분들이 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그러면 관심이 뭐 많죠. 진짜 보기 좋네요. 이제 다만 우리 장 실장님 말씀대로 이제 북한 응원단이 내려왔다고 하는 것 우리 올림픽을 축하하고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왔으니까 뭐 어쨌든 김정은의 속내가 어떻든 우리로서는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들을 또 함께 해주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데 제가 생각할 땐 그때 당시에 보면 뭐 잘한다 이 한반도기 흔들면서 특히 중점은 우리 민족은 하나다. 우리 민족끼리 잘 해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기에 이제 방점을 두었거든요.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그걸 강조를 했고 그 이후에 북한 매체의 논조를 보면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민족이 우선이냐 외세가 우선이냐 예. 그걸 선택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난번 1월 9일 남북 간에 합의한 공동보도문 북측 안에 보면 우리 민족끼리 원칙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해나간다. 예. 따라서 응원단도 특히 이제 우리 사실 북측 경기가 얼마 안 되거든요. 이번에 네. 선수도 그쵸.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야외 스키장에 가서 응원하기는 어렵거든요. 아마 실내 빙상 경기, 우리 쇼트랙이라든지 우리 스피드 스케이팅이라든지 이럴 때 아마 와서 응원을 할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그럴 때 그런 모습들을 최대한 보이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 사실 이 모든 이번의 행사가 북한으로서는 1호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지시와 통큰 아량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북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마 중점을 두지 않을까 생각을 이 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 응원 이외에도 경기에 대한 응원 이외에도 또 응원이 없는 시간에는 뭐 바깥에 나와서 뭐 어떤 공연이나 이런 것들도 또 보여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서 이번에도 좀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할지. 네, 그런 이벤트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때와 지금과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시선이나 분위기가 좀 분위기도 다르고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국제사회가 보는 시선도 좀 다르고 또 지금 동절기 아주 춥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마 북한이 그때는 뭐 여름 이 계절에서 예. 밖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도 과연 그렇게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실 때 그 장 박사님 보실 때도 예전과 비교했을 때 조금 뭐 다른 점을 기대하는 점이라든가 어쨌든 뭐 북한에 있는 좀 정제된 그래도 나름대로 선발된 응원단이 옴으로써 그것이 갖는 어떤 응원단 외교라든가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만 응원단 자체의 기대는 제가 볼 때 우리 국민들이 조금은 이 적절하게 예. 낮춰서 잡아보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사실은 뭐 프로야구라든지 프로축구라든지 또는 월드컵 경기 등을 큰 경기를 하면서 그 우리 국민들의 아주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응원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비해서 아무래도 이제 딱 선발된 사람들의 일종의 단체 행동과 같은 이 응원이거든요. 예. 옛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운동회를 하거나
또는 뭐 사관학교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할 때 왔던 어떤 딱 선발된 요원들의 일사불란한 그런 행동은 역시 조금 이색적이고 그 이제 이 다른 데서 보기가 어려운 그런 장면이긴 하지만은 그 자체가 이미 처음도 아니고 새로운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어떤 북한이 우리 올림픽을 참가해주고 동참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지만은 응원단이 아주 새롭다든지 또는 그것이 어떤 전 세계적으로 어떤 큰 어떤 이슈를 만다든지 또는 응원단의 컨텐츠 자체가 아주 새로운 걸로 해서 나가기는 제가 볼 때 어려운 걸로 생각이 되어서 우리 국민들도 그런 정도의 과도한 기대는 조금 접고 이 뭐라 그럴까 북한의 응원단을 보고 그렇게 또 맞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응원단이 오늘 도착을 했고 그리고 어제 또 예술단 본진도 다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게 이제 고위급 대표단만 남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올지 그리고 남은 최종 인원이 또 어떻게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죠. 예. 이제 북한이 지금 노리는 것은 우리가 명확히 보고 있잖아요. 이 압박하고 있는 경제 제재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 북한이 지금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주장하면서 핵은 완성했다 이거죠. 예. 요거를 이제 그 열병식 이런 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보여주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남한을 이용해서 이제 이 경제 제재 돌파를 하겠다는 이런 지금 제스처를 보고 있잖아요.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그런 차원에서 제재 되고 있는 것들 다 풀었다고 봐요. 육로로 돌아오면서 그다음에 만경보고 오면서 해로를 풀고 그다음에 또 기름까지 달라 하면서 유엔 제재 풀고 만경보고 오면서 5.24 제재 풀고 그다음에 이제 항공기도 지난번에 우리가 전 세계 갔다 왔잖아요. 이것도 제재 대상인데 풀었고 참 우리 남한 정부를 굉장히 난처하게 하면서 자기들이 목적은 다 달성하고 있어요. 이제 고려항공은 지금 대북 제재 미국의 대북 제재의 대상이죠. 이것만 오면은 이제 뭐 육해 공해로 다 풀었지 제재 다 풀어봤지. 그러면 이제 그 기조를 이 올림픽이 끝나도 이어가려고 할 거예요, 북한은. 그렇다면 강남 경로를 고려항공으로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그래서 하시는 거죠? 그것이 지금 관심사인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굉장히 난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미국한테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큰 틀에서 올림픽은 평화적인 분위기를 창출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올림픽 기간 내에는 휴전 결의까지 했잖아요. 이런 틀에서 이번 올림픽 기간에는 어쩔 수 없다. 이거 하나 양보했으니 일단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끝내는 게 목표 아니냐. 이런 차원 또 한 번 얘기를 해야 돼. 이것이 마지막 관건이 될 수 있는데 아마 북한은 그쪽으로 좀 밀어붙일 거고요. 뭐 김영남 그 상임위원장이 이 고랭이라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또 많이 얘기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제재 대상 모든 걸 한번 다 테스트를 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외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영남 위원장이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령이기 때문에 뭐 육로라든가 배 타고 오실 수는 없을 테고 만약에 이제 빨리 와야 되니까 고려항공을 타게 된다면 이 부분이 또 이슈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이게 결국은 특히 이제 북한 예술단이 내려오는 것은 경의선 육로로 원래 오기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갑자기 바꿨어요. 만경봉호로. 그리고 사실은 강릉에서만 모든 일정이 이루어진다면 만경봉호로 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강릉에서 8일 날 공연하고 11일 날 서울에서도 공연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럼 돌아갈 때는 그러면 다시 강릉으로 가서 그 배를 타고 갈 것이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돌아가는 경로는 아마 다를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만경봉호를 왜 굳이 타고 내려왔는가. 우리 숙소가 다 있는데 아마 그것은 말은 자기들의 숙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다. 또 물론 뭐 말은 표현 안 하지만 통제 용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사실은 그걸 통해서 5.24 조치를 뚫고 그냥 전반적으로 보면 북한이 이번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역시 국제사회 대북 제재 예봉을 피하고 제재 공조 전선을 흐트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을 거기에서 좀 이탈시키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그때마다 한국과 미국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남남 갈등도 야기시키고자 하는 그런 불순한 속내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좀 껄끄러운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평창올림픽이라고 하는 대승적 차원,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명분, 그것 때문에 하는데 일시적인 예외를 적용한 것이지 예. 제재를 푼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예. 북한이 만약에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하고 이후에 핵 문제와 관련된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사실은 제재와 압박의 수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예. 그런 차원에서 고려 항공이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과 또 다시 머리를 맞대고 지난번 아시아나 전 세계가 갈 때 1시간 전까지 미국의 오케이를 예. 기다렸던 것과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다시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참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예외 조항들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라면 이게 결국에는 한미 동맹 그리고 나아가서 전 세계적으로 바라보기에 대북 제재가 공조가 돼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좋은 사례가 될 수가 없죠. 예,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지만은 사실상 예외를 예. 거쳐서 마지막까지도 지금 이제 예외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예.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올림픽이라는 이런 이제 큰 명분을 놓고 본다면 정부로 봐서도 어쩔 수 없이 수용은 뭐 육로로 오든 공로로 오든 간에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고 제가 볼 때 뭐 미국으로 봐서도 사실은 승인을 해주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번에 이제 이 올림픽을 기원으로 해서 6회공이 달리 열렸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북핵에 대한 이제 어떤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이런 것이 어떤 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은 요 올림픽으로 역시 끝날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북한은 유의를 하고 예. 오히려 지금 뭐 우리 정부에서도 정말 뭐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적 같은 이 불씨가 지금 살려졌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이 불씨를 계속 살리려면은 지금 북한이 가졌던 그런 스탠스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새롭게 좀 이렇게 바꾸지 않는 한은 예. 오히려 더 이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는 다시 리셋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예. 북한이 앞으로 유의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네, 뭐 오는 경로도 그렇지만 김영남 위원장 이외의 대표 단원 구성도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김여정 당 부부장도 대표 단원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가능성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후보 물망에 오르는 사람은 김여정을 포함해서 예. 최룡해도 있죠. 예. 북한의 실세라고 불리는 이인자라고 불리는 최룡해도 포함이 될 수 있죠. 과거에 2014년 아시안 게임 폐막식에 왔던 인물이고, 그리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인물로서는 뭐 지금 체육지도위원회를 맡고 있는 최희라든지 박광호 선동부장 이런 인원들이 거론이 됩니다. 김영철도 거론이 되지만 가능성은 좀 낮고요. 지난번 1월 9일 우리 조명균 장관과 회담을 했던 조평통 위원장 리선권도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김여정이 만약에 온다면 그건 개막보다는 폐막식에 맞춰서 올 수도 있겠다. 이방카가 오기로 예. 확정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김여정이 오면 혹시 뭐 만남이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나름대로 상징성은 있는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어떤 인물이 오더라도 북한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미국과의 대화라든지 또는 실질적인 남북 관계 이건 상당히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우려되는 것이죠. 예. 9일에 방남할 예정인 김영남 위원장이 내려오게 된다면 뭐 청와대 측에서도 상당한 이유를 이미 약속한 것 같습니다. 다른 국가 수반급과 동등한 대우를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과 만나게 됐을 때 어떤 메시지를 좀 김정은 위원장 메시지를 가져올지도 궁금한 점인데요.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비핵화 얘기를 꺼내기를 굉장히 원하지 않고 있잖아요, 북한이. 예. 근데 우리는 미국이나 우리는 비핵화를 반드시 주장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깜짝 놀랄 뉴스라 하면은 비핵화 이런 얘기보다는 자기들이 먼저 선수 쳐서 뭐 정상회담을 한번 하자. 요 정도 내놓으면은
비핵화가 또 쏙 들어갈 수 있어요. 일단 북측에서 대화에서 먼저 정상회담 제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예. 저는 그 정도 돼야 지금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굉장히 벼르고 있다고요. 지금 열병식까지 미국의 기본을 흐트러놨기 때문에 네. 여차하면 이제 너희들 거짓말 그만해라 하는 차원에서 지금 펜스 부통령이 안 만난다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합을 주고 있는데 그런 깜짝 이벤트도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예. 그러나 아무튼 간에 우리 정부의 과제는 지금까지 엄청난 그 수모를 겪으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이 회담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출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 올림픽 끝나고 남는 게 뭐냐, 국민적 지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우리 가장 큰 성과는 일단 단절됐던 남북 대화를 여는 것만 큰 거다. 이걸 기초로 해서 이 대화 기조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김영남 위원장이 오면은 우리 남북 대화를 시작으로 해서 적어도 한미 북 이 3자 회담 정도는 성사시킬 수 있는 어떤 비전을 얘기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뭐 우리가 6자 회담 그러는데 예. 지금 이 상황에서 6자 회담까지가 너무 오랜 거에 걸리기 때문에 우리 남북 미 3자 회담이라 최소한 꺼내가지고 가시적으로 대화 빨리 뭔가를 분위기를 이뤄낼 수 있는. 대화 분위기를 예.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하고 북한은 굉장히 경직돼 있어요. 분위기 그렇습니다. 강대강으로 치는데 우리가 중재자로 나서면서 남북 미 간에 일단 회의를 한번 하자 이런 걸 우리가 제의할 수 있고 북한도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남북 정상회담 한번 하자 예. 이렇게 해가지고 유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남북 간의 만남에서는 정상회담 이야기까지 제안을 하면서 대화 가능성을 많이 거론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좀 해주셨는데 예. 사실 미국과 북한이 둘이서만 만나는 상황이 된다면 굉장히 부드러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둘 간의 만남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제 펜스 부통령이 출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대화 가능성을 차단했었죠. 대화 가능성 그렇죠. 자체가 거의 예. 뭐 차단이 된 걸로 봤는데 이제 출발하기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좀 이제 비공개 면허가 면담을 예. 하면서 그 어떤 이 만남 자체의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고 예. 약간의 뉘앙스를 뒀단 말입니다. 예, 예. 그 얘기는 막 조우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이렇게 만나라는 어떤 이렇게 자리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왔을 때는 막 굳이 피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는 이제 조금 자세가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예. 되고 그러나 이제 제가 볼 때 이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 만남 그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은 만나서 어떤 비핵화에 관한 또는 어떤 그 의미 있는 진전 있는 그런 예. 대화가 가능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저는 용어하다?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 왜냐하면 예. 우선 김영남 자체가 어떤 융통성을 가지고 북핵 문제라든지 뭐 미북 간의 문제라든지 이걸 가서 갖다가 제의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북한 입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상당히 경직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을 본다면 이제 어떤 의미에서 탐색적 대화는 뭐 어떤 의미에서 의미는 있지만은 의미 있는 진전으로 발전되기까지는 제가 볼 때 그렇게 우리가 희망적으로 전망하기는 좀 어렵다 하는 그러니까 생각. 가져온 메시지만 전달할 가능성이 큰 것이지 그렇죠. 뭔가 얘기하면서 다른 것들을 풀어나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단지 이제 한 가지만 더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 펜스 부통령이 한 얘기 중에서 김정은에게 평창 올림픽을 하이제킹을 당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예.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이제 제가 요새 이 TV라든지 매스컴을 보면서 사실은 저 펜스 부통령의 말이 상당히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은 사실은 이제 올림픽이 내일 모레 아닙니까? 예. 내일 모레인데 이제 너무 북한 원언단, 예술단, 뭐 기타 등등 여기에 맞춰지다 보니까 막상 평창 올림픽을 준비했던 평창 지역의 주민들, 또 정선, 강릉 예. 이런 그 올림픽에 관련돼서 정말 준비하고 지금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아야 되는 예. 이런 분들과 이런 뉴스가 오히려 좀 제대로 되지 못하는 예. 네. 이런 것이 조금은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언론에서도 그런 예. 점을 좀 감안해서 이 균형 있는 보도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